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산다는 거. 이 삶이라는 게 있죠. 삶.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이제 3년대가 됐는데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뭐냐면 60이 지나고 퇴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삶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60 전에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각자 인간이 기준점이 일단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과정 속에서 어느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직업이라든지, 뭔가 어떤 60 안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61살, 이제 한국 나이로, 지금 법정 나이죠. 61살이고 한국 나이 62살이 이렇게 돼 보니까 다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61살에 이렇게 느껴보면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죠. 그런 것이,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된 사람은, 난 사람은, 든 사람은, 이런 표현 한다는 것은, 된 사람은, 뭐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난 사람, 저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다. 든 사람은 저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행동, 삶으로부터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냐,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냐, 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온 삶인가 아닌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 사람의 말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 사람이 잘났고 못한 거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직업이 어떤 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어떤 요인일까요? 저는 그걸 기본 삶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본 삶. 기본 삶이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통하는 거죠. 모두가 통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잘났고 못났고 없이 모두가 통하는 것. 그거는 뭘까요? 저는 그거는 이렇게 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기본 삶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뭘까요? 없다.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뭔가 기분이 좋다. 어쩌면 인품 아닐까, 인품. 품격, 뭐 그런 거죠, 인품. 또한 인성, 이렇게 할까요? 인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죠. 이 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욕이라는 게 무욕.
이렇게 할까요? 무욕. 욕심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게 되면 그 주변 사람과 다른 사람과 사이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좋아요. 기본 사람이.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젠틀맨. 젠틀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가 있어요. 레이디스. 우리가 그 서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무슨 연말 행사 보면 레이디스 앤 젠틀맨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한국말 바뀌면. 이 젠틀, 신사, 숙녀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에너지죠. 신사라는 게 뭐예요? 젠틀하는 거죠. 품격도 있고 뭔가 나에게 거부감 주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디 앤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신사, 숙녀 여러분. 이 신사, 숙녀 여러분은 왜 어떤 무대에서 그 MC가 첫 번째 그 호칭을 레이디 앤 젠틀맨 이렇게 할까요? 신사, 숙녀 여러분 할까요? 뭔가 존칭이잖아요. 존칭.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사이고 숙녀거든요. 그건 기본 삶이에요. 기본 삶.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됐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되신 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신사, 숙녀 여러분. 쇼할 때 그렇게 되죠. 그럼 신사, 숙녀 여러분은 이제 그 쇼를 보게 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 신사, 숙녀 여러분은 뭐예요? 그 쇼에서 발생되는 이런 배우들과 교감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 당신들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신사고, 좋은 숙녀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쇼를 보시면서 즐거울 겁니다. 즐거워 주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이 이 쇼 한 사람들과 교감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방청객인데 말이죠. 그죠? 레이디 앤 젠틀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삶에는 응용삶이 있어요. 응용삶. 이거는 유예요. 유. 대체적으로 이 응용삶은 먹고 사는 삶이에요. 직업이죠. 소위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만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사실 기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직업에서는 결과치가 돈이라는 게 있죠. 돈. 머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엔 또 부자도 있죠. 부자. 근데 레이디 앤 젠틀맨 이쪽은 이건 품격이거든요. 여기는 품격이라고 그러죠. 품격, 인성이 지배한 기본 삶이라 하면 이 부자라는 하는 것은 경쟁이죠.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본 삶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지만 이 부자라는 거는 성공, 공인가? 모르겠어요. 이룰 성자, 공,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이 기본 삶은 무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기본 삶의 무지.
무지고, 이 그 응용삶에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본 삶과 응용 삶이 조화롭지 않은 사람은 이쪽으로 말하면 이 응용 삶 쪽으로 실패고 이 기본 삶 쪽은 불완성이에요. 미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삶은 완성과 미완성 개념이고 응용 삶은 성공과 실패 개념이에요. 기본 삶은 이거죠. 인간미가 있어야죠. 기본 삶의 본질이 인간미야. 인간미는 어디 가냐면 정이죠. 인간의 정. 그런데 응용삶은, 응용삶의 최고 가치는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 응용삶의 최고 가치는 돈이에요. 돈이거든. 기본 삶의 최고 가치는 인간미고, 응용삶의 최고 가치는 부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공부도 그래요.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그리고 뭐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어떠한 그러한 독서를 하는 것은 기본 삶을 충실하게 하는 거죠. 기본 삶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응용 삶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공학, 경영학, 은행, 뭐 기업, 뭐 이런 쪽이 응용 삶이 되겠죠. 기본 삶과 응용 삶이 조화로운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직장에서 완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응용 삶과 기본 삶, 응용 삶은 똑똑한 데 반해서 기본 삶이 결여된 사람은 직장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미적인 문제로서 부딪혀요. 그 조직에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적인 삶의 실력이 최고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옮기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재와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에 했다고 하면 천재는 이 응용 삶을 어릴 때부터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성품이 좋다는 것은 기본 삶부터 닦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의 삶은 이 기본 삶이 결여된 것으로 인해서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전혀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전체 흐름, 우주의 질서나 흐름 속에서 도태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본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 삶이 있으면 좋죠. 기본 삶 플러스 응용 삶, 이걸 기반으로 베이직 기반으로 응용 삶을 갖고 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소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계 유황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기본적으로 소학을 해야 되고, 혹시 소학을 못하고 대학을 통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또 소학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이거는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기본기가 완성되고 응용 삶에 성공한 사람은 이름 남겨요. 위인이라고 그래요. 위인. 이 이름 남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기본 삶이 완성된 사람은
묘하게도 끝까지 남더라고요. 기본삼. 이 기본삼의 완성.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역사적 인물에 보게 되면요. 그런 게 있어요. 유교를 근간으로 했던 조선시대는 왜 선비란 게 있어요, 선비. 선비란 게 있어요. 선비는 뭐였냐면, 유교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랍비가 좀 비슷한 성격인데, 유교를 실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면 선비 안에 이야기 나와요. 가난한 선비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이. 이 선비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선비가 가난했는데 선비란 사람이 남는 것은, 선비란 단어가 있는 것은 바로 기본적 삶이 완성됐다는 뜻도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61살 돼보면, 이제 61살 돼보면, 이제는 이 기본삶과 응용삶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것은 이제 61살, 62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자, 내가 이렇게 61살 때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었던 사람은 이 응용삼을 잘해가지고 매우 기술자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본 삶에 완성된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직장에서 이제 저처럼 많이 했겠죠. 30년 지나 하면서 이제 직장에 끝까지 이렇게 완주한 사람은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기본적 삶이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고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적인 삶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어렸을 때 형성이 되죠. 어렸을 때 형성이. 이 세상은 기본적인 삶이 어렸을 때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무심결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 기본 삶은 이 무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의 영역. 다시 말하면 영혼의 영역이에요. 이 영혼의 영역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순수한 영혼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영혼에는 순수한 말이 맞거든요. 순수 영혼이란 말이 있어요. 점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이 응용삶은 이 결과치가 부자이죠. 성공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응용삶은. 경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 사람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이 기본 삶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 삶으로 완성지은 사람 주변은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와. 시청자 여러분, 이 기본 삶은 영혼의 시간이에요. 영혼의 시간. 그러나 이 응용 삶은 이 몸의 시간이에요. 몸의 시간. 몸. 그러니까 응용삶이라는 것은 몸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 응용삶은 사실 그래요.
이 응용삶은 뭐냐, 몸인데, 운하고 관계해요, 운. 운이 좋고 나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응용삶은 운이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삶은 운은 몸과 관계된 거예요. 영혼은 몸이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 성장과 관계되고 순도가 높은 순수한 영혼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용의 삶은 결국은 그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삶, 영혼의 삶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지식으로? 우리는 과연 응용적인 삶인 부자만 되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내가 부자를 될 노력하면 나의 주변과 나의 경쟁자들은 내가 부자 되는 과정에서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비용과 이익과 비용으로 나눠요. 이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응용적인 삶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익을 추구하되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는 오직 나밖에 나만 살아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 기본 삶 속에서는 여러분, 이 기본 삶은 뭐냐면요, 응용삶에서 비용이 기본 삶에서는 비용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도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도움 표현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미적인 요소에서 배품으로, 기본 삶에서 베풀다, 배품으로 느껴지고 응용삶은 비용으로 느껴지죠. 자, 기본 삶에서는 베풀다고 느껴지지만 응용삶에서는 비용으로 느껴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응용삶이 강해요. 그리고 기본 삶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선시대는 그런 게 있어요.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였어. 농업이 응용삶이었다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본 삶이었어. 이 기본 삶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기본 삶. 이 응용삶은 사돈이 넘는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거지. 응용삶이에요. 조선시대 응용삶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응용삶에 있어서 결과치가 돈이 많아요. 이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그런데 기본적인 결과치인 정과 인간미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돈이 많고 인간미가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돈이 좀 적더라도 인간미가 많은 게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단순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미가 있어야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이 갖춰져 있어야죠. 우리가 60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돼. 집도 사고 애들 키우고 치열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60이 지나서 이제 정년하고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 태계 유학 이야기했듯이 혹시 과거에 급제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은 충실했지만 소학을 모를 경우는 다시 소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 응용 삶에 충실했지만 이 기본 삶에 취하겠다고 하면 이제 퇴직에서는 기본 삶의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요. 이 응용 삶은 소위 메이저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 모두가 전공적 지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되면 모두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응용사업 개념으로 이야기한 순간 다 찢어집니다. 사실 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이야기는. 그러나 기본 삶으로 산 사람은 기본 삶으로 산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은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 삶을 통해서 모두가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이곳이 기본 삶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 삶의 수준들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허적허적 먹고 사는 이 응용 삶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늙어서 혼자 주어진 시간에 즐겁게 살 줄 모르죠. 혼자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응용 삶을 벗어나서 기본 삶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결국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 서론은 기본 삶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은 응용 삶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다시 서론 기본 삶으로 오는 거죠. 기본 삶으로 오는 거예요. 이 기본 삶은 서론과 본론 결론의 연결 시점이죠. 기본 삶.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끔씩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살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삶이 막 달립니다. 막 달려.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혹은 자식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달려. 무엇을 위해 달릴까요? 이 응용 삶의 어떤 부자와 성공률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달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 삶.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삶은 보편적인 거예요. 우주의 질서도 보편적이죠. 우주의 질서의 보편적이란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꽃이 커서 열매가 성장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결실을 맺고 겨울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거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편적인 질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응용 삶은 뭐냐면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 통해서 봄처럼 생산하는 거죠. 이 응용 삶이에요. 이 응용 삶이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삶이 살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약해지는 거죠. 인간은요, 2000년에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창조적 철학과 그리고 석가모니의 철학과 유교 철학이 다를 게 없어요. 인간미죠, 인간. 정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이인자예요, 어지린.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에요. 인간답게. 인간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이거는 지금 이 응용사람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 응용사람은 동물이 동물. 기본적 삶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질문해요.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허덕이며 사니? 이 질문의 답이 없습니다. 왜? 응용삶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응용삶의 이 매우 큰 약점은 자신은 아무런 이제 완벽하고, 그래서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나는 그 무엇을 달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기준점이 있죠. 그 사장이 되고 직장에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이 기준으로 봐줘요. 이게 응용삶이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이 나는 완벽해, 내가 철학적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돈 많이 벌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응용삶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응용삶에 몰빵한 사람의 특징은 주변의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백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백. 만약에 어떤 책에 꽉 차버리면 그 책 안 읽습니다. 듬성, 글자도 좀 크고 듬성 좀 하고 공간이 여백이 있으면 그 책 읽습니다. 꽉 차게 하루 시간을 자기로 쓰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은 자기 시간만 달리는 그 상황 옆에 있으면서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기본 삶을 살지 않고 응용 삶만 살게 되면 그 사람 옆에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만 오직 저것만 할까?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이게 모든 인간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공으로 살아요. 너 전공 뭐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공적 지식은 응용 삶이에요. 기본 삶은, 인간은 보편적 지식이 있잖아요. 인품, 인성,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숙녀. 모든 사람이 어떤 공간에 모여서 보편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기본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일 것 같아요. 응용 삶은 특별해져서 다른 사람부터 위에 군림하거나 그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기분 좋게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어야만이 기본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